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LSI를 정리하는 아주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던 뭐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제가 들은 것 중에서 크게 찾아지는 그 각각의 소자의 현재 동향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나중에 그 해당 논문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이번에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논문들의 번호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T1-1 인텔의 발표하고 T5-1 삼성의 발표는 어,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최신 로직 디바이스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 3,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이런 공정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핀펫의 마지막 세대, 혹은 이제 MBC 펫의 두 번째 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공정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어, 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개발 일정에 맞춰 가지고 순조롭게 잘 하고들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CPEC과 관련된 거고요. CPEC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 역시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T1-2 삼성의 발표였죠. 삼성의 발표가 이제 백사이드 쪽으로 컨택을 여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5-2번 아이맥 같은 경우도 역시 백사이드 쪽으로 컨택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은 아이맥에서는 MDI를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결과를 실제로 소자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나 아이맥의 발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 백사이드 쪽으로 컨택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깨닫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T11-4번의 북경대 발표는 이 간단한 웨이퍼 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펫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스플릿 게이트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이걸 현실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멀 버짓 문제라든지 아니면 웨이퍼의 핸들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실제로는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주제인 스플릿 게이트를 지적을 해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CPET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로직 게이트로 쓰기 위해 가지고는 스플릿 게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시그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낸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로 요약을 하면 낸드는 티어 피치가 줄어드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 전에까지 봤었던 것들은 뭐 폴리의 저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됐다면 지금 올해 발표된 VLSI 논문에서는 T1-3 마이크론의 발표, T6-1 키옥시아의 발표, T6-2 삼성의 발표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에어갭을 만들어 가지고 티어하고 티어 사이에 피치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생기게 되는
커플링의 문제라든지 혹은 레터럴 차지로스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줄어드는 그, 그 워드라인의 크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 워드라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메탈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2D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CNT는 너무 먼 얘기니까 좀 이제 따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D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는 T1-4의 TSMC 발표하고 T3-1의 인텔 발표가 있었는데요. MOS2 소자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성능과 그리고 또 스케일링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도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전 상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MOS2 소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D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많은 기존 있는 D램을 어떻게 뭐 더 사용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왔고, 또한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론에서 나왔었던 그 1T, 1F 그런 발표도 재밌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역시 T17-3의 하이닉스의 3D 랜드, 3D D램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는 그러니까 단순히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이 된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실제로 이것들이 더블 게이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리퀴지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잠재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플로팅 바디 이펙트 같은 것들도 기들의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진보된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 가지고 현존하는 로직 소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2개의 로직 소자, CPEC과 그 다음에 2차원 물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메모리들 중에 하나인 낸드와 그리고 D램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발전상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재밌고 익사이팅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6개월 뒤에는 우리가 또 요런 비슷한 내용들을 또 듣게 되겠죠. 그때는 또 어떻게 일들이 바뀌어가는지 한번 비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그 VLSI와 관련된 마지막 정리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는 길이 멀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스러웠지만 아주 알찬 어, 학회 참석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VLSI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